그러고 보니까 여자 선생님이 한 분 있었다. 우리 반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담임이었던 선생님이 이제 여자분이었는데 키가 요만했어요. 진짜 키가 요만했어요. 그래서 150이 될까 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때 몸이 좀 안 좋았어. 신장을 이식 받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약을 진짜 가봤는데 그 서랍 있잖아. 책상 서랍을 딱 열면 거기가 다 약통이에요. 약이 쫙 있으면 그거를 계속 덜어서 드셔야 되는 거야. 3시간에 한 번씩. 약만 이만큼 드세요 진짜. 상담하러 가면 계속 약 떨고 계세요. 그래서 남경이 넣었나?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면서 그래서 누가 아니지?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세 가지인가?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세 가지세요? 그러면서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주 담임 선생님 몸이 안 좋으셔서 자주 안 나오셔서 그 선생님이 이제 우리 반 담임 역할을 하고 계셨는데 여자 선생님인데 젊어 또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세대기야 세대. 이제 남고다 보니까 애들이 거세잖아, 드세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애들한테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애들이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계속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제 우리 반 일진 애들하고 이제 다 같이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선생님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분위기 좀 잡아주자 그래가지고 수업 이렇게 선생님 얘기하실 때 애들 떠들면 뒤에서 책상 꽝 치고 시끄러 이 새끼들아 조용히 닥치고 들어 막 이러면서 애들 막 얘기하고 애들 쫄아가지고 이거 듣고 선생님 막 얘기하고 왜냐면 그때 얘기하다가 울고 나가신 적이 있고 막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자 막 이러면서 한쪽에서는 채찍 한쪽에서는 당근 막 이러면서 채찍과 당근 작전으로 이제 선생님 옆에서 서포트하고 근데 그때가 선생님이 임신한 지 4개월인가? 그때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이제 조심해야 될 때라서 5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좀 많이 조심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 서포트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외에 다른 여자 선생님들은 한 번도 도와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 할머니 선생님들이 다 때려 그렇게 때려 아파 죽는 줄 알았어. 여자 하이힐이 흉기라는 걸 난 그때 알았어요. 하이힐 진짜 아파요. 그것도 하이힐을 선생님이 들고 들어오셔. 이렇게 들고 한 손에 들고 이렇게 들어오셔. 그 다음에 자 숙제하는 사람 손 그래요. 애들이 그냥 뭐 할머니가 때려봤자 안 아프겠지 그러면 손 딱 들었어. 다 나와 그래 다 나갔어. 몽둥이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뭐 때려봤자 안 아프겠지 그러고 있는데 하이힐을 딱 들고 그 뒷굽 있잖아. 뒷굽으로 왜 숙제를 안 해? 딱 때리는데 딱 맞는 순간 아 소리가 나더라고. 진짜 아파요. 왜? 이게 모든 힘의 점이 한 점으로 쏠리다 보니까 딱 때리는데 여기서 빡 소리가 나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 그 모이는 압력이 어느 정도냐면 여자가 일반적인 여자분이 하이힐을 신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쿵 하고 이렇게 다리 찍잖아. 그때 그 한 점에 모이는 힘이요 코끼리가 밟고 지나갈 때 압력이랑 똑같아요. 30톤짜리 코끼리가 밟고 지나가는 그 파워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치안 만났을 때 하이힐로 꽉 찍어버리면 여기 발등뼈가 부러져 버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해서 빡 때리니까 여기가 빵꾸가 나는 기분이 나지. 빡 하면서 으악 하는데 그걸로 꼭 5대씩 때리는데 오 아파 죽는 줄 알았어. 정확하게 한 점만 때리세요. 나 너무 싫었어. 독일어 선생님. 자 어쨌든 간에 폭행이 당했던 얘기는 그만하고요. 자 10페이지 볼게요. 자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추풍감별곡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추풍감별곡이라고 하는 게 추풍 가을바람에 느껴지는 감상과 그 이별의 감상 같은 것을 노래한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정훈의 월곡답가 나와 있는데 월곡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호입니다. 사람의 호. 되나요? 그래서 배우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배우선의 호예요. 그러니까 배우선이 보낸 노래에 대해서 답해서 노래를 썼다라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배우선이요. 이 정훈한테 글을 보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지 마음속에 배우선을 뭐 한 거야? 흠모한 거야.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팬이어가지고 지가 그냥 글을 쓴 거예요. 마치 편지를 받았던 것처럼 팬이 쓰듯이. 오빠 잘 지내세요. 저도 잘 지내요. 오빠들의 활약 열심히 응원하고 있어요. 오빠도 여전히 잘 지내시죠? 저번에 오빠가 그러셨잖아요. 저희를 위해서 산다고. 저는 그거 저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쓰는 거야. 됐어요. 미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답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 혼자 팬레터 쓴 거예요. 됐나요? 근데 우배선도 남자, 그리고 여기 정훈도 남자입니다. 비엘물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위험해. 자, 그래서 추풍감별곡 볼게요. 어젯밤 부든 바람, 금성이 완연하다. 금성이라고 하는 게 쇳소리라는 얘기예요. 쇳소리인데 이게 뭐냐면 가을 소리라는 뜻이에요. 가을 소리. 가을 소리가 완연하다. 고침단금, 고침단금이 외로운 백의 혼미불이라는 얘기예요. 좋아요. 네. 옷을 갖고 다니려니까. 이건 더워요. 1도 올렸다. 자, 그래서 고침당근 깊이 든 밤 사몽사몽 훌쩍 깨어 죽창을 반만 열고 막막히 앉아보니 창창한 만리장궁. 만리장궁이 이제 뭐냐면 높은 하늘이라는 얘기예요. 창창한 높은 하늘, 여름구름이 흩어지고 천연한 이 강산의 창기운이 새로워라. 심사도 창연한데, 창연하다는 게 뭐냐면요, 서운하고 섭섭하다는 얘기예요. 서운하고 섭섭한데 물색도 유감하다. 그래서 여기 A 부분 있죠? 세 줄 묶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뭐 읽어낼 수 있다? 계절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 자, 정원에 부는 바람 이한을 알리는 듯. 이한이라고 하는 게 이별의 한이에요. 이별의 한을 알리는 듯. 자, 추국에 맺힌 이슬. 추국이라고 하는 게 가을 국화입니다. 가을 국화에 맺힌 이슬. 별루를 먹으면 돼. 별루. 이별할 때 눈물이죠. 이별 눈물. 자, 이것을 먹으면 돼. 자, 그래서 여기 B 부분 있죠? 두 줄 묶어주시고. 대부법 사용됐죠? 자, 실같은 버들 남쪽 봄 꾀꼬리 이미 돌아가고 소월 비파 동정호에 가을 잔나비 쓸 피운다. 잔나비라고 하는 거 여기 네모 치시고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잔나비가 뭐예요? 있잖아. 가수도 잔나비 있잖아. 잔나비가 뭐야? 걔네 원래 잔나비들이었잖아. 걔네 박살났잖아. 그 박살난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검색했거든. 진짜야. 그 뭐지? 그 오래된 연인들을 위하여가 뭐 노래 있었잖아. 그 노래. 그거 되게 괜찮아서 검색을 한번 했어.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더니 잔나비들에서 어느 순간 잔나비가 돼버리더라고. 왜 잔나비였냐면 걔네들이 잔나비띠라서 그래. 잔나비는 동물입니다. 뭘까요? 원숭이. 맞아요. 원숭이. 원숭이띠예요, 걔네 다. 근데 한 놈이 하나 걸리더라고.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에이, 너도 꺼져. 그랬더니 혼자 활동하더라고. 잔나비라고 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잔나비가 슬 피운다. 원숭이가 슬 피운다. 원숭이가 울어? 안 울어. 사람만 울어. 이거 뭐예요? 감정? 입이야. 자, 임여이고 썩은 간장 하마터면 끊치리라. 임여이고 썩은 간장 하마터면 끊치리라.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과장된 표현이고. 삼춘에 즐기던 일, 삼춘 봄에 봄석달에 즐기던 일 예런가. 예런가가 뭐냐면 실제 있던 일인가. 자, 꿈이련가.
지척 동방. 동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신혼방을 얘기해요. 신혼방. 자, 눈앞에 있던 신혼방 천리되어. 천리되어 여기 줄거고요. 과장법이죠. 멀어졌다는 얘기야. 바라보기 묘연하고 바라보기 멀고 은하잡교 끊쳤으니 은하잡교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만남의 매개체인데 그래서 은하수를 건널 수 있는 다리란 얘기예요. 자, 끊쳤으니 건너갈 길 아득하다. 인연이 끊쳤으면 차라리 잊히거나 아름다운 자태거동 이목에 매여 있어 라고 되어 있죠. 아름다운 자태거동 이목에 매여 있어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요. 임의 아름다운 자태가 눈에 어른거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말은 누구한테 많이 써요? 남자야 여자야? 여자한테 쓰죠. 아니 남자한테 아름답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안 써요. 아이 쓰는 놈도 있을 수 있지. 누구? 아니요. 200억의 사나이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누구? 차은우 200억의 사나이. 걔 정도면 아름답다고 할 수 있어. 잘생겼잖아. 박지훈은 요즘 나 위험한 발언을 할 거였어. 자 어쨌든 박지훈도 아름다워. 자 어쨌든 위험해.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임은 여기서요. 그래서 아름답다 여성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화자는 뭐예요? 남성이죠. 자 매여 있어. 모보와 병이 되고 못 잊어 원수로다. 천수만한이 뭐냐면요. 많은 슬픔과 한 많은 슬픔과 한 가득한데 끝끝이 느끼워라 흐느끼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흐느끼고 싶다. 하물며 이는 추풍 별회를 붙여내니 추풍 별회라고 하는 게 이별의 회환이에요. 이별의 회한. 자, 어려움이 이별로 인한 한이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되고 이별로 인한 한을 붙여내니 불러내니 눈앞에 온갖 것이 전혀 다 시름이라 바람 앞에 치는 잎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치시고 별표 하나 치시고요. 풀 속에 우는 짐승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치시고 별표 하나 쳐주시고 그래서 얘네 둘은 뭐냐면요. 얘네 둘 때문에 내 슬픈 마음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풀 속에 오는 짐승 무심히 듣게 되면 관계할 바 없건만은 유유별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별의 한이에요. 이별의 한. 이별의 한 간절한데 소리 수성이라라고 하는 거 수성 걱정하는 소리다. 자 그러고 나서 이게 마지막 줄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낙구라고 얘기하죠. 자 아해야 뒤에서 슬래시로 끊어주시고요. 술 부어라 뒤에서 슬래시로 끊고 행여나 뒤에서 슬래시로 끊고 회포 풀까 이렇게 해서 사음보로 끊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해야 술 부어라 행여나 회포 풀까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괴롭고 슬퍼서 술 처먹고 이걸 잊어버리겠다는 얘기죠. 이거 현실 도피적 자세가 드러나죠. 자 그러면 이 시의 주제는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임에 대한 그리움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낙을 볼게요. 낙을 보시게 되면요. 옛사람, 이제사람, 이목구비 각건만한 나 혼자 어때야 옛사람을 그리는 곳.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이게 성현을 얘기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는 이게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누구? 우배선을 얘기한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배선을 그리는 곳. 그리는 곳 여기 줄거고요. 서리법. 자, 이제도 옛사람 겨시니 귀 내것인가 하노라. 귀 내것인가 하노라 여기 줄거고요. 흠모의 마음. 그래서 그는 지금 내 옆에 없지만 내 마음속에 있어요 라는 얘기한 거예요. 됐어? 됐어? 자, 그러고 나서 제4수 보시게 되면 청송으로 우를 삼고 뒤에서 슬래시를 끊어주시고요. 그러니까 푸른 소나무예요. 푸른 소나무로 우를 삼고 울타리를 삼고 백운 줄 긋고요. 백운은 이제 흰 구름인데 이게 뭘 상징하냐면 은거를 상징합니다. 은거 상징. 대체로 은거를 상징해요. 그럼 청송은요? 지조절개 정도가 되겠죠. 청송으로 울을 삼고 여기 뒤에 슬래시 끊어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점으로 해서 대비법 사용됩니다. 자, 백운으로 장두르고 초옥삼간, 초가집방 3칸짜리에 숨어 계신 전의 번님이라고 되어 있죠. 숨어 계신 전의 번님 여기 줄거고요. 네 번님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 우배선인데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배선이 이 사람이 의병장이었거든요. 임진왜란 때. 근데 이 사람한테도 이제 의병했던 사람들, 특히나 의병장들한테는 관직 자리가 많이들 하사가 됐었는데 이 사람은 그 관직을 거부합니다. 왜? 관직 자리에 나가면 결국 동인 서인으로 나뉘어서 당파 싸움해야 되잖아. 그런 더러운 정치 현실에 자신의 몸을 담그기가 싫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관직을 때려쳐버려요. 되는. 그러고는 뭐한다? 얘가 은거합니다. 그걸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흉 중에 사념이 없으니 사념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워치고요. 사악한 마음이란 얘기인데 이게 세속적 욕심을 얘기해요. 세속적 욕심이 없으니 그를 사랑하노라. 자, 번님 사는 땅을 생각고 바라보니 번님 사는 땅 여기 줄거고요. 이게 영남지방을 얘기해요. 영남지방. 그래서 우배선은 경상도 사람이에요. 근데 정후는 제가 알기로 삼남지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충청도, 전라도 그쪽 사람이에요. 지금이라면 조금 그래도 교류가 되겠죠. 근데 한 20-30년 전만 해도요 되게 싫어했을 거예요. 서로. 전라도, 경상도 서로 싫어했기 때문에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전라도 깽깽이라고 해요. 되면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쪽 보고 뭐라고 그러더라. 뭐라고 했었는데 뭐라고 했었나? 인디라고 그랬었나? 하여튼 뭐라고 그래요. 서로 싫어해요. 옛날에 그랬어요. 나 어렸을 땐 진짜 싫었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가스라이팅 했었어. 절대로 니는 전라도 여자는 데리고 오지 마.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 네? 왜죠? 안 된다면 안 돼.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십니다. 어머니랑 그때 부부싸움 하셨나? 자, 어쨌든 그래서 별로 지역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요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자, 근데요, 번님네 사는 땅을 상갖고 바라보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드문 일이었어요. 영추동 박기요라고 돼 있잖아요. 용추동이라고 하는 걸 여기 줄거고요. 지리산 아래입니다. 지리산 아래. 그래서 얘가 지금 살고 있는 곳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쉽게 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자, 용추동 박기요 구름다리 우희로다. 구름다리 우희로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여기 주어졌고요. 이게 과장된 표현인데 이걸 통해서 해석이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아주 멀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구름다리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월곡이 사는 곳이 어디야? 하늘에 있대. 그럼 월곡 어떻게 된 거야? 월곡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예요. 월곡의 사망을 암시하는 거예요. 뭐 병들어 죽었거나 늙어 죽었거나 뭐 이랬다는 얘기겠죠. 자,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호자 다녀오너라 라고 돼 있잖아.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너라.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림의 정석 드러나고요. 자, 매는 첩첩하고 매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첩첩하고 뒤에 슬래시로 끊어주시고요. 대구법 사용되고요. 구름은 자자신이 구름 세모 치시고요. 요 두 개는 뭐다?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자, 고인의 집 땅이 바라도 볼 시영 없다. 그래서 그 고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배선 얘기하는데요. 우배선의 집 땅이 바라볼 수도 없구나. 마음만 길 알아두고 오락가락하노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고인의 집 땅이 바라도 볼 시영 없다. 마음만 길 알아두고 오락가락하노라.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 드러내고요. 자, 상산의 영직해로 구태여 내시가리던가 라고 되어 있죠. 상산이라고 하는 걸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여기가 함께 가고픈 자연공간. 그리고 왜 4명이 간다고 얘기했지? 요거는요 고사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상산의 영직해로 구태여 내시 가리던가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내시 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고사 인용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춘추전국 시대라고 있어요. 중국에 됐나요? 동아시아사 하니까 아시겠죠? 그지? 춘추전국 시대 때 유명한 4명의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더러운 세상, 어지러운 세상, 꼴보기도 싫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의기투합해서 뜻이 맞은 거야. 그래서 이 4명이 동시에 상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고는 세상에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머물면서 자기들끼리 논의다가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상산사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조칠이 없을 뒤 쫓아올 사람이 없다면 우리 둘이 가사이다. 우리 둘만이라도 갑시다 라는 얘기예요. 자, 세상에 어지러운 일들 여기 세모 치시고 이게 정치적 혼란을 얘기해요. 자, 듣도 보도 마사이다. 듣도 보도 마사이다 여기 줄거고요. 거부감이 드러나죠. 주제는요. 월곡에 대한 흠모의 정. 이 정도가 됩니다. 됐나요? 일단 여기는 뭐 채점 해봤을 거니까 넘어가서 아 중간에 공부하는 거 얘기하다가 너무 길어졌네. 꼭 해야 돼. 자는 시간. 근데 저는 학기 전에는 되게 일찍 자는데 얘는 늘 안 자요. 약간 달라요. 저는 주말에는. 아니야. 조심해. 나중에는요 이게 습관만 잘 들이시면
주말에도 그 시간대는 눈 떠져요. 진짜 그냥 툭 하고 떠져요. 아무 생각 없이. 신기하게 정말. 근데 그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28일 걸린다고 그랬잖아. 하나의 습관이 몸에 배는데 28일 걸린다고. 그거는 월화수목금토 1 해가지고 28일 채우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한 다음에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쉬어야지 그러면서 자기 템포대로 돌아가면 그거 몸에 배는데 더 많이 걸립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김진옥전 최소한 여기까지는 하고 테스트 보자. 죽겠네. 끝나. 끝나. 자, 그래서 김진옥전 보시게 되면 천상에서 지은대로 인간 세상에 태어난 천상에서 지은대로 인간 세상에 태어난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적강이죠, 적강. 적강. 김진옥은 내란으로 부모와 헤어지고 내란으로 부모와 헤어지고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시련 화산노사를 만나 화산노사 네모치시고요. 조력자 무예와 학문을 잃게 한림학사가 된다. 황제는 진옥이 공주와 결혼하기를 바라지만 천상의 인연에 따라 진옥은 유승상의 딸과 결혼한다. 그러니까 유승상의 딸도 역시 적강한 거죠. 이후 전여성과 결혼한 우양공주는 우양공주 세모치시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진옥이를 괴롭혀요. 왜 감히 나랑 결혼하는 걸 거부해? 들띠대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진옥에 대한 복수심으로 간신들과 결탁하고 진옥이 전쟁에 참여한 틈을 노려 그의 가족을 죽이려고 하지만 김응철 등의 반대와 황후의 만류로 결국 실패한다. 황제는 진옥을 양상군의 유부인을 정렬 부인에 보응하고 유부인과 김진옥은 공주의 죄를 용서한다. 부마 전여성과 전여성 세모치시고요. 공주가 공주 세모치시고요. 됐나요? 그래서 얘네 둘이 양상군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게 김진옥입니다. 시기하여 다시 해하고자 하되 온갖 계교를 다 써도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합니다. 서로 인원하되 태자를 죽이고 천자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천자와 양상군을 내치고 천자의 지위를 빼앗고자 하여 여기까지 해서 바로 달아주시면 반역을 공모한 거죠. 반역 공모. 자, 빼앗고자 하여 개교를 행할세 장군 이지필과 이지필 세모치시고요. 수문장 양철 등으로 더불어 양철도 역시 세모치시고 약속을 정하니라. 이때 태자의 나이 9세라 총명하여 백사를 묵을 통지하니 묵을 통지 모르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게 없어 하니 1세 성군이 될지라 1일은 후원의 봉풍경을 완상하고 돌아올세 태자 침전의 드사 침전이 방이에요. 방에 들어가니까 우연히 창균이 몸에다 병이 나서 침석에 누워 계시더니 공주가 천자께 나아가 아뢰되 태자가 양상군과 함께 후원회가 놀고 돌아 병이 나시아 기운이 불평하시니 실로 안타깝고 답답하여이다. 상이 들으시고 상이 누구냐면 황제예요. 황제가 들으시고 대경하시아 양상군을 청하여 태자의 병을 의논하실세 공주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공주가 태자궁에 이르러 문병하고 모셔있다가 시녀가 탕약을 올리려 하거늘 공주가 받아가지고 들어오며 미리 독약을 몸에 지냈다가 빨리 내야 탕약에 다 가지고 들어와 태자께 드리니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면 지금 역모를 꾀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양상군한테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자가 드시려 하다가 양냄새 심히 독한 듯하니 먹을 길이 없는지라 이에 가로되 아직 싫으니 조금 지체하여 먹으리라. 공주가 왈 약을 드시지 않으시면 신체 안위를 어느 때 회복하시리고 하며 약그릇을 받들어 간곡히 권하니 태자가 마지못해 약을 받아 드시니 가련하다. 여기서부터 대가로로 뭉자 가련하다. 어린 태자가 독약이 장위에 들어가니 어찌 살기를 바라리요. 여기까지 해서 대가로 닫아주시고요. 편집자죠? 논평이죠.
공주가 가만히 신복을 불러 경화문 밖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경화문 밖에 이지필과 양철을 매복하였다가 양상군이 나가거든 내달아 배라하고 한편으로 모든 간신에가 알리되 이제 태자가 약을 먹었으니 분명 죽을지라 오복루에 북이 올리면 모든 신하가 들어올 것이니 불능복직하고 다 배라하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자 그래서 암사라고요 모반을 계획한 거죠. 공주가 급히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공주가 급히 천자 침전에 들어가 황망히 아래되 태자가 병세 위중하시니 신첩이 너무나 황공하나이다. 여기까지 해서 바로 달아주시고요. 표리부동하죠. 겉과 속이 다르죠. 하고나와 부마를 청하여 그에 대해 개교를 가르치니 부마가 기뻐하면서 양상원을 보고 할 내들이 정열부인 동그라미 치고요. 유부인입니다. 유부인. 누구 마누라? 김지동이 마누라 유부인이 만상에 낙타여 위급하다 하더이다. 만상에 다급하여 위태하다 하더이다. 여기 줄거고요. 거짓말입니다. 낙태는 애 떼는 거고요. 조산이라고 얘기하죠. 일찍 낳는 걸 조산. 됐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네요. 됐나요? 자, 양상군이 그 말을 듣고 대경하여 급히 나오려 하더니 호련 한 궁녀가 고하되 태자가 졸지에 승하하시나이다. 승하, 죽었다는 얘기야. 할 즈음에 천자가 들으시고 대성통곡하여 양상군을 부르자 한 가지로 같이 라는 뜻이에요. 같이 태자궁으로 들어가시는지라 전여선 세모 치시고 천자와 여기서부터 바로 일죠. 천자와 양상군이 친히 태자의 시체로 보시면 독약에 의해 죽음을 하시고 사정을 조사하여 밝히면 영모가 탄론할까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일을 서두르는 이유예요. 일을 서두르는 이유. 자, 급히 관문으로 나가 이를 주선하려 하더니 매복하였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매복하였던 복병이 양상군이 나온 줄 알고 내달아 일시에 창검을 들어 죽이고 보니 양상군이 아니요 부마 전여선이라.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면 권선지가 모두 대경실색하여 아무리할 줄 모르더라. 차시 기능철이라고 하는 네모 치시고요. 그래서 얘는 조력자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차시기능철이 태자가 승하하고 권내에 대변이 났음을 크게 듣고 크게 놀라 황국전에 들어오더니 황원 밖에 이르러 도총장군 정한영이라고 하는 애 세모 치시고요. 얘도 안 좋은 애야, 나쁜 애야.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정한영이 품속으로 일봉서를 내어주거늘 김응철이 보고 수상히 여겨 수문장 너로 문왈 그대 무슨 서간을 받으뇨. 수문장이 대왈 한영이 주기로 받았나이다 하고 손을 들어 북을 가리키니 복병이 이에 응하여 내달아 응철을 애워싸고 죽이려 할 때 동령장군 호동 세모 치시고요. 우승상 조선이 들어오거늘 조선 세모 치시고요. 응철이 여기서부터 바로 열자 응철이 한 칼로 수문장을 베고 그 서간을 빼앗으니 복병이 다음 터져 달아나더라. 여기까지 가로 닫아주시고요. 용맹무쌍하죠. 자, 응철이 그 서간을 양상군께 드리니 양상군이 보고 대경 낙담하여 정신을 진정치 못하더라. 양상군이 급히 본부로 돌아와. 본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집이란 뜻이에요. 자기 집. 됐나요? 자,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와 목욕제기하고 종남산을 향해요. 종남산이 얘한테 가르침을 내렸던 도사가 있는 집 쪽이에요. 도사집. 종남산을 향하여 3일을 지성으로 기도하니 화산도사가 구름을 타고 내려와.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전기성입니다. 근데 종남산에서 왜 화산도사가 내려올까요? 화산이라고 하는 산이 따로 있는데 종남산도사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상한데?
이게 무슨 개족보죠? 자, 그래서 양상군의 손을 잡고 왈. 그대 무슨 연고가 있어 나를 청하나뇨. 양상군이 공경대 왈. 국가에 만극한 변이 있어 선생을 배우고자 함이니이다. 도사가 왈. 이제 태자가 여기서부터 가로열자. 이제 태자가 별세하시고 벌 중에 대변이 난 줄 내 이미 짐작하고 회생하는 약을 가져왔으니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요. 비범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가져다가 태자 입에 넣으면 회생하리니 빨리 가서 구하고 더디지 말라 하고 갑자기 사라지거늘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전기성. 자, 양상군이 공정을 향하여 살해하고 벌레를 향하여 들어오더라. 차시라고 하는 거 계속 나오죠. 차시 요거 네모치고요. 이거 상투적인 표현이고요. 자주 사용되는 말이에요. 이거 장면 전환할 때 사용돼요. 장면 전환. 한편 뭐 이때 뭐 이런 거죠. 자, 공주가 태자를 독살하였으나 부마가 죽고 의논할 사람이 없으니 정이 답답하더니 일개를 생각하고 한 가지 꾀를 생각하고 관례에 들어가 울며 상께 아뢰니 양상군의 성상이라고 하는 거 역시 줄겁고요. 이것도 역시 누구다? 황제 얘기하는 겁니다. 성상이 태산같이 믿으시사 시나 신천이 자세히 듣자오니 양상군이 환자가 넷입니다. 넷이로 더불어 동모하여 같이 공모해서 먼저 태자를 독살하고 천자의 지위를 도모하다가 부마가 알고 들어오매 황상께는 미처 범치 못하고 먼저 애매한 부마를 해하니이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공주가 말한 부분 4줄, 5줄이죠? 5줄 통째로 묶어주시고 모함하는 거죠? 상왈 내 어찌 그 진위를 자세히 안 한다. 공주가 채읍 대왈 도총장군 한영이 그 말을 하더이다. 상이 진노하샤 급히 한영을 잡아들여 어미 구문하시니 한영이 아뢰는 말이 또한 자 공주의 말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지라 이미 서로 말을 맞춘 거죠. 됐나요? 자 상이 크게 의심하시더니 김웅철이 아뢰길 공주가 여기 4줄 5줄이죠? 5줄 묶어주세요. 공주가 태자 전하를 독살하여 승하하시게 한 후 모욕하려다가 성사치 못하고 하늘이 무심치 않사 반수기양하옵고 죄를 남에게 돌려보내려 하여 무죄한 양상군을 모함하오니 공주를 바삐 국문하샤 그 간상을 자세히 조사하여 밝히옵소서. 여기까지 해서 자 그래서 진실을 참언한 거죠. 참언이라고 하는 게 왕한테 이제 어떠한 상소 같은 것을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을 참언이라고 합니다. 자 상이 들으시고 반신반의하샤 결정을 유보할 즈음에 양상군이 들어오거늘 상이 문할 평이 어디로 갔더뇨. 양상군이 태자의 급하심을 보고 회상하실 약을 구하러 갔더니를 아뢰고 즉시 환약을 내어드린 후 천자와 한 가지로 태자궁에 들어가 태자를 배우니 승하신 지 오래되었지만 조금도 생시나 다름이 없는지라 즉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즉시 약을 받들어 태자의 입에 넣으니 이윽고 호흡을 통하여 회생하시거늘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전기성 늘어나요. 상이 태자의 환생함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셔왈 경이 태산 같은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려 하시고 영모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영모를 모의한 자들을 조사하여 장안에 참하고 인하여 양상군과 김웅철로 더불어 국사를 의논하여 다스리니 차후는 천하가 태평하고 사방이 무사하여 산에 도적이 없고 백성이 편안하더라.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사필 귀정 일은 반드시 올바른 쪽으로 돌아간다 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뭐다? 김진옥의 영소설 나오면 뻔해요. 영웅적 삶 이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내용 다시 한번 지금 좀 훑어보세요. 지금 테스트지 뽑아놨으니까 테스트 봅시다.